세상이 참 시끄럽다. 어디서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말들이 넘쳐나고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 진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이 얼마나 될까? 법정 스님은 말씀하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인간의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그것은 마땅히 침묵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누구나 할 말이 많다.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한다.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가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게 된다. 그들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과 같은 말들이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말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말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로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신이 지금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말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서 진정한 품격이 시작된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괜찮으시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과 같은 말들은 어떨까? 이런 표현들은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이다. 상대방의 편의를 자신의 편의보다 앞에 두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 얼마나 깊은 가르침인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중심을 찔러야 한다. 핵심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입을 연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을 준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낸다.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입 밖으로 내뱉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그렇다. 말을 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감정이 격해져서 내뱉은 말, 순간의 충동으로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이런 후회를 피하기 위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침묵의 힘을 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말만 골라낼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침묵 속에서만이 사물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 이때 비로소 자기 언어를 갖게 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말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할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면,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은 말들이다. 이런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괜찮으시면이나 신뢰가 안 된다면 같은 표현들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묻고 있다. 자신의 필요나 요구보다 상대방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품격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쓸까? 야, 이봐, 당신.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말들을 자주 쓴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느낌을 준다.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법정 스님은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여물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야 한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 분위기를 메우기 위한 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이 아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정성을 다한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 격려의 말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또 있을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격려의 말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한다.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고 위로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품격 있는 말이다. 스님은 또한 말씀하셨다.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칭찬처럼 좋은 약이 없다. 현대인은 칭찬에 굶주려 있다. 하지만 품격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보고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쓴소리도 품격 있게 해야 한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쓴소리를 할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 상대방의 면목을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한 쓴소리를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따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한다. 이런 배려가 바로 품격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침묵의 힘을 다시 생각해보자.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침묵의 힘을 잘 안다. 모든 상황에서 말로 반응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으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답한다. 또한 그들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 위해 자신의 말을 줄인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한다. 현대인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한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법정 스님은 말의 품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즉, 침묵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한 침묵이어야 한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바로 이런 침묵이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침묵, 더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한 침묵,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침묵이다. 이런 침묵 후에 나오는 말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 우리는 말을 배우기 전에 침묵을 배워야 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을 통해 말을 배워야 한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말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말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패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말을 한다. 괜찮으시다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은 말들이다. 둘째,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한다. 부족하지만, 미안하지만 같은 말들이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품격이 저절로 드러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말에 대해 이런 깊은 통찰도 주셨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다. 현대인들의 말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침묵이 없기 때문이다. 침묵이 없으면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깊이가 없어진다. 그냥 소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한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전화도 내려놓고 신문도 보지 말고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되짚어보라.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반성을 통해 점점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 품격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관찰해보라. 그들의 말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된다. 품격 있는 말을 하려면 먼저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새겨보자.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 내가 하려는 말이 침묵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으로 말을 시작한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준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긴 말을 하는 것이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태교도, 회교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이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가? 친절이 종교라는 것이다. 즉, 친절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절은 말을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바로 이런 친절이 스며 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친절이 담겨 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지금보다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다음 날은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친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히 퍼서 쓸 수 있는 우물이에요. 친절에는 한도가 없다는 말씀이다. 무한히 퍼서 쓸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친절은 부족할 이유가 없다. 무한히 퍼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친절은 말을 통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단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고생하셨어요.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찌 물건만이겠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어 가짐이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정말 그렇다. 나누는 것이 어찌 물건만이겠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나누는 것이다. 따뜻한 눈길도 나누는 것이다.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다. 단지 마음만 있으면 된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눈다. 따뜻한 말로 위로를 나누고, 격려의 말로 희망을 나누고, 감사의 말로 기쁨을 나눈다. 그들의 말에는 항상 나누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형식적으로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은 금방 안다. 진심인지 아닌지를. 형식적인 예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한다. 법정 스님은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히 숙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하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진정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다.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한다.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잘 모르지만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이런 겸손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법정 스님은 겸손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이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가.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말씀하신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한 말을 한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 상대방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겸손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낮추는 말을 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경험으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같은 말을 자주 쓴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또한 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스님의 유언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마지막에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품격의 근본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이런 감사의 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든다. 또한 자신도 행복하게 만든다. 감사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힘이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더 친절해지고 싶어 한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십시오. 좋은 책을 읽었을 때도 그렇게 하세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기쁨입니다. 인연이고 또 맺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는다.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좋은 경험을 나누려고 한다. 이런 나누는 마음은 말을 통해 표현된다. 이거 정말 좋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은 말들이다. 이런 말들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상대방도 좋은 것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준다.
상대방이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경청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청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법정 스님은 또한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실행하라. 그런 다음 말하라.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치를 보여준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정말로 도와준다.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정말로 연락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치야말로 신뢰의 기반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는다. 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뢰받지 못한다. 품격이란 결국 이런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말을 점검해보라. 하루 동안 내가 한 말들을 되돌아보라.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해보라. 괜찮으시다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신뢰가 안 된다면 같은 표현을 써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된다. 또한 감사의 말을 자주 해보라.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라. 당연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라. 이런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면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더 기분 좋아진다.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라.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형식적으로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말이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보라.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품격 있는 말을 하려면 먼저 품격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품격 있는 말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 친절은 말을 통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오늘부터 친절한 말을 해보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고 품격 있는 말의 가치이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한다. 그 말들이 소음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가진 말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침묵에서 나오는 진정한 말의 힘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이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말의 최고 기준이다.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침묵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자.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말을 할 때만 입을 열자. 만약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 좋은 글은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감사합니다.